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치아이대 입시연구소 김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아이대 이충입니다. 선생님 일주일 동안 제 생각하면서 지내셨나요? 네. 저도 대표님 생각하면서 잘 그런가요? 지내고 우리 있습니다. 서로 보고 싶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카이스트 입시 전략인데 선생님, 카이스트 우리나라 초메이저 대학 중에 하나 아닌가요? 네. 세계적인 대학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이들이 영재고 학생들 같은 경우가 서울대하고 카이스트를 합격하게 되면 좀 서울대로 살짝 이렇게 쏠리는 느낌을 몇 년 사이 좀 보고 있는데 네. 왜 그럴까요? 카이스트가 진짜 밀려서 그런 건가요, 선생님?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역의 선호도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좀 서울에 좀 집중 현상이 좀 심해지거든요. 네. 근데 대전 가보셨죠? 어때요? 좋죠. 아이들이 좀 즐길 만한 것들도 되게 많이 있나요? 연구 중심의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네. 주변에 사실 그렇게 즐길 만한 것은 없고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카이스트를 가는 자는 진정한 연구자가 될 수 있다. 네. 좀 뭐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울대가 좀 이렇게 아이들이 서울에서 생활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네. 좀 살짝 기우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카이스트 진짜 추천할 만한 대학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초메이저 대학이니까 여러분들 가고 싶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지원 고려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확실히 이 영상 보면 또 카이스트 합격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합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는데 카이스트 지원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페이지인 것 같아요. 뒷페이지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바로 내 내신 등급으로 내가 합격하냐 불합격하냐, 그게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점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카이스트를 아이들을 좀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뭔가 딱 떨어지는 것들을 학생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내 내신 등급으로 카이스트 지원 가능하나? 합격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할 거예요. 자, 선생님, 저한테 올해 카이스트 입결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올해 카이스트 입결이 어떨까요? 마음 아프지만 떨어집니다. 충원율은 어떠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돕니다. 평상시에 카이스트 합격생들 많이 뽑아놓잖아요. 네. 그거 올해 어떻게든지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뽑아놓을 것 같아요. 네. 이유가 뭔지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뭐가 증원됐죠? 의대 증원이죠. 네, 의대 증원이 상당히 지금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수시로만 따졌을 때 서울대 직윤이 거의 500명 뽑거든요. 근데 서울대 직윤 500명 거의 두 바퀴를 뽑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뭐 정시는 300여 명 되고, 그다음 수시 같은 경우는 뭐 논술 제끼고 뭐 하면은 뭐 1100명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의대로 많이 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제가 좀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의대 이렇게 많이 뽑으면 나중에 의대 선호가 좀 많이 줄어들까요? 계속해서 될까요? 제 생각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언젠가는 의대도 시들해질 수도 있다. 여러분들 카이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서울대, 모든 대학의 이과계열 이런 데 가셔서 연구원이 되셔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희망하는데 왜 그러셨나요? 현실을 고려했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정한 과학자, 기술자 이런 분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10년 뒤에 펼쳐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의대 비하하거나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런 친구들은 의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이라든지 우리 미래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친구들이 많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강력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등급인지 합격을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서울자사고 2.1등급이죠,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인천가고 3.8등급, 대구가고 3.2등급, 울산가고 3.4등급, 경기가고 4.3등급, 인천가고 또 1.3등급. 포지션들이 너무 다양하지 않나요? 네, 되게 다양하죠. 여기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카이스트에서는 내신 등급만 갖고 정량적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고, 내신 등급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다른 평가 항목에서 더 좋은 또 실력 있는 부분이 보인다면 뽑으려고 하는 카이스트의 의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솔직히 이제 첫 장에 카이스트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카이스트를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리면, 일단 전년도 컷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네. 떨어지는 대신에 어떤 과목들은 확실히 높아야 될까요? 수학은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수학, 과학은 확실하게 높은 친구들 중에서 내신 등급이 다른 과목이 좀 처져. 그리고 서울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랬잖아요. 네. 카이스트가. 카이스트는 여전히 이게 폐지됐는데도 요걸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뭐죠? 바로 자소서죠. 자소서죠. 네. 다시 말해서 카이스트는 솔직히 말해서 교육부 소속 아니거든요. 네. 이해되셨나요? 교육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카이스트 학교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수시 6장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소서도 있다. 그다음에 면접도 있다. 물론 이제 면접 없는 전형 있죠. 얼리 어드미션 전형 같은 경우가 면접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네, 근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레귤러 같은 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소서도 있고 면접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춘 진짜 정교한 학종을 평가하는 대학이다. 여러분들이 너무 내신 컷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학과학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제가 말했죠. 학종을 정교하게 본다고. 여러분들 전공 적합성 어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대학이 카이스트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리고 뭐 학업 역량 이렇게 좀 세 개로 좀 나눠져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카이스트는 아니다. 카이스트는 물론 이제 학업의 역량도 있고 다양성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합격했던 제자들 쭉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요. 진짜 전공 적합성이 확실하다. 그렇죠. 과학자, 연구자 이런 느낌이 진짜 생기고 확실히 나요. 그리고 수학과학 확실히 내신 능력이 높다. 예, 이런 것들이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갖추어진 친구들이라면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좀 살짝 읽어드릴까요? 자, 1번 영재고인데 카이스트랑 서울대랑 좀 중복 합격을 많이 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서울대를 선호하는 게 카이스트가 절대 밀려서가 아니다. 그렇죠. 지역 특색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카이스트가 뭐 서울대 밀린다 이런 생각 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학고 같은 경우는 3점대 중반 내외인데 여기서도 좀 우리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3점 중반만 합격하나요? 아닙니다. 4점대도 합격하고 웃기는 건 1.3도 합격을 합니다. 네. 1.3도 합격을 하고 4등급 때도 합격을 하잖아요. 뭐 3등급 때도 합격을 하고 다시 말해서 수치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진짜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교하게 살펴본다. 진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석을 보여주는 학교다. 이런 느낌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는 1점대 중반 내외인데 일반고 학생들 기존 내신으로만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올해 뭐 의대 중원 빼고요. 또 하위권 일반고가 1점대 중반이면 카이스트 합격하나요? 사실 중반 내외인 건 최소한의 내용이고요. 초반대 돼야 합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도 수준이 좀 있는 하위권 일반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합격한 제자들 쭉 봤을 때는 1점 초반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전교 1, 2등권은 돼야 된다. 이런 친구들이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명문고 있잖아요. 각 지역의 명문고는 1점대 중반 돼도 합격을 합니다. 대신 제가 말했죠. 생기부라든지 수학과학은 확실히 어필이 되는 친구들만 가능하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는 2점대 중반 내외잖아요. 여기서도 어떤 두 과목이 중요하다? 수학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내신들이 부족하더라도 수학과학 원점수 평균 이런 것들이 좀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좀 어필을 해봐라. 이런 것들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 같은 경우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네, 그렇죠. 이거는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아이디어 입시연구소에 선생님 업로드해 드릴 건가요? 네, 당연히 업로드하죠. 네, 그리고 카톡 근데 오픈 채팅방에 지금 1,500명 거의 차가지고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들어오시면은 소장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 페이지 넘어왔는데 2025학년도 카이스트 합격 컷 예측인가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무슨 기준으로? 영재고하고 과학고를 제외하고 작년과 과거 연도의 어떤 합격 평균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예상치도 한번 수치화 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균을 한번 내신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합격 컷 어떻게 되는지. 합격 컷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이거보다 다 떨어집니다. 뭐가 증원되죠? 의대 증원이 네, 영향을 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카이스트는 너무 수치에만 연연하지 않아야 되겠죠, 선생님? 네. 네, 생기부라든지 정성평가를 워낙 강하게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단 수학과학 자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평균 합격 컷 기준에 좀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은 지원을 해봐도 되겠죠? 네, 카이스트 가고 싶은데 한번 해봐야죠.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이 부분이 좀 눈여겨 보여지거든요. 특목고인 경우 4.6인데도 합격한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친구는 합격을 했을까요? 수과학이 월등히 앞선다. 이걸 자소서의 내용에서 보았고 다른 과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과학의 특출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또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특목고 학생인데 과고나 이런 친구들 중에서 너무 내신이 낮은데도 합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가. 네.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등급이 안 나오는데 카이스트를 잡기 위해서 1, 2학년 때부터 경시 대회를 많이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 대회를 나가죠? 영재고 같은 경우. 올림피아드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아예 좀 공략을 많이 해서 좀 준비를 하고 특히 또 자소서 부분에 쓸 게 많잖아요. 이 친구들은.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학 과학에 나는 더 특출나다. 내신은 요 정도지만 내 생기부를 좀 봐달라. 이 정도로 열심히 했다. 이런 것들을 자소서라든지
라든지 그다음 면접 가서 어필을 좀 하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카이스트의 인재상인데 카이스트의 인재상 왜 중요합니까? 이걸 기준 잡아서 학생들이 뽑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카이스트를 좀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생기부의 방향이 담겨 있죠. 이대로 좀 준비를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딱 한 가지 정말 확실한 거 포인트를 하나 드릴까요? 지금까지 합격했던 카이스트 친구들의 공통점 네. 바로 요거예요. 요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도전 정신. 무슨 말이냐면 생기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애들이 되게 지적 의심이 강해요. 그 친구들은 일반적인 사고를 좀 하진 않아요. 그리고 수학과학 점수가 높잖아요. 수학과학 점수도 높고 얘네들이 생각하는 게 특출난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 예를 들어서 저쪽 땅끝마을에서 서울까지 가기 위해서 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빨리 가는 길을 뭐라 그러죠? 고속도로라고 하죠. 고속도로라 그러죠. 네. 근데 사람들은 고속도로가 가장 빠르고 넓다 보니까 그쪽 길만 많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고속도로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똑같은 시간에 몰리면 어떻게 된다? 미어 터지죠. 막힌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지름길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가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카이스트 생기부의 인재상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면 좋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같은 개념을 배우더라도 A라는 개념보다 B라는 개념으로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이 정신, 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친구들이 진짜 확실히 합격한다. 그렇죠. 공감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선생님 이것 좀 이야기해 주시죠. 우선은 카이스트가 원하는 인재상이 주어진 화면에서와 같이 자기 주도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도전 정신, 끈기, 그리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내용, 동료와 협력하는 정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평가한다는 뜻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새롭게 더 집중적으로 하나의 포인트로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자립심이라는 내용이다. 이것도 진짜 저 공감이 확 오는 부분인데 합격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은 어떤 어려운 난관이 좀 들어왔을 때 수학 과학이라든지 문제를 푼다던가 뭔가 실험을 했을 때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들을 또 생기부에 좀 잘 녹여요. 실제 그거를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진짜 좀 지금까지 합격을 해왔어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인재상은 여러분들이 진짜 필수로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요 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카이스트 다른 대학은 다 없어졌는데 뭐가 있죠? 자기소개서가 아직 남아있죠. 자기소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기부가 또 부실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로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 정말 중요한데 합격하는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우선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단순히 알아보았다 이런 내용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이걸 내가 좀 더 생각을 해서 창의적으로 답변을 만들어내고 결론을 지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자소서는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니까 남들과 다른 차별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화려한 미사여구는 평가 항목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담백하게 그리고 아주 진솔하게 관심 분야 또 자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꿈이 생겼는지 또 그런 진로에 대한 과정들을 구체적 또는 설득력 있게 작성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생기부를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이력이거든요. 제가 맨날 영상 찍을 때마다 하는 말이긴 한데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를 들어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A라는 회사에서 전기 관련해서 뭐 배선 작업을 하는 분야라고 할게요. 그런데 거기를 지원하는 회사 신입사원이 전기 배선하고 전혀 관계없는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다. 네. 이런 친구 뽑을까요? 안 뽑죠. 네, 안 뽑죠. 그냥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생기부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카이스트는 제가 말했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교하게 본다. 볼 거 다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가 크게 없는 대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기부에 이력, 내가 과학자, 연구자로서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말해서 뭐 생기부에 스토리 이제 의미 없다 이렇게 하는데 스토리가 필요한 학교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진로를 가지게 됐고 이 진로를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고 이런 것들이 고1, 고2, 고3 때부터 진짜 구체적으로 유기성 있게 다 연결이 돼서 기재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소 쓰기가 되게 좋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 투박하고 진솔한 이런 자소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해서 이걸 막 가지고 첨삭
수학도 받고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딱 앉아서 여러분들의 생기부 이력서를 한 장씩 넘어가면서 내가 이 부분을 어필하면 좋겠다.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밖에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끌고 와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내 진로와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치게 되면 합격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소서를 잘 쓰려면 일단은 생기부가 좀 좋아야 돼요. 근데 생기부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자소서로 여러분들이 써져 있지 않았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를 썼으면 또 어떤 자료 제출해야 되죠?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요. 이에 따른 각종 대회 수상 실적 또는 수료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됐다. 근데 여기 나와 있죠. 단 생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제출이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뭐 소설처럼 써버리는 순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정말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준비를 해놔야 자기소개서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카이스트 생기부 평가 방법인데 일반고 어떤 학생들을 뽑을까요? 환경이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자기의 학문적 호기심을 스스로 찾고 연구하는 모습의 학생을 뽑는다는 내용입니다. 네, 어렵죠, 여러분들. 제가 좀 위에서도 방금 말씀드렸었잖아요. 카이스트의 생기부 평가 방법은 정교하고 어떤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이런 생기부들.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로가 좀 더 명확한 친구들이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다. 왜냐하면 그 명확한 친구들 같은 경우가 그 연계성에 따라서 연구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 생기부에 많이 녹아져 있다. 다시 말해서 일반고는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왔고 내 진로를 위해서 생기부에 어떻게 이력을 남겼는지 이게 중요하다. 자, 과학고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을 좀 이렇게 뽑을까요? 과학고는 학교 쿼리에 뭐 실험도 많고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생기부에 녹아내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서 과거 학생이라면 주어진 쿼리를 굉장히 충실히 잘 이행하면서 그런 내용 바탕으로 내신, 즉 교과를 챙겨주고요. 그리고 특히 활동에 대해서 어필을 좀 해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도 생기부 준비 방법인데 이거 똑같은 내용 너무 계속 이야기하면 주무실 거거든요.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수행평가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분들 연계활동 위에서도 계속 언급하잖아요. 내용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도 카이스트 생기부 준비 방법이네요. 제가 위에서 말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부는 이력이니까 이런 것들은 네이버 카페 아이디어 입시연구소에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요거 일일이 또 다 읽어드리면 주무십니다. 그렇죠. 네, 구독 취소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거는 좀 이야기하고 갈게요, 선생님. 독서 활동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죠. 네. 독서 활동은 뒤에 부분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독서 활동의 흔적이 남아져 있어야 돼요. 네. 생기부에. 네, 이거 본인의 어떤 진로와 연관된 독서 활동이면 더 좋겠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뻔한 얘기를 넣으면 안 되고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된 거나 이를 통해서 새롭게 해본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뭐 세특하고 연계하거나 뭐 창체에 들어간다거나 좀 독서 활동이 곳곳에 녹아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카이스트 면접까지 왔는데 자,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면접이 어느 정도 점수대야 합격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영재고, 과학고, 일반계고로 연도별로 구별을 해놨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계고보다는 과학고가 더 잘 나오고 과학고보다는 영재고가 더 잘 나온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 일반고보다 과학고가 더 잘 보고 과학고보다 영재고가 더 잘 보나요? 일반적으로 영재고나 과학고는 수학에 특화돼서 집중적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일반계고보다는 수학이 월등히 앞선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간혹 과학도 외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반고가 좀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일반고보다는 과학고가 면접을 잘 보고 그 다음에 과학고보다는 영재고가 더 이렇게 면접을 잘 보는데 자, 이걸 좀 세분화 시켜볼게요. 수학 같은 경우 영재고 7.57이네요. 과학고 6.22, 그 다음에 일반고 5.4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경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창의적이고 좀 이런 문제들에서
뭐 잘 풀 수 있는데 일반고가 좀 여기서 좀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 같은 경우도 영재고가 확실히 더 월등하네요. 네. 그런데 과학고가 일반고보다 과학 면접 점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왜 그런가요, 선생님? 아마 암기 쪽에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일반고 친구들이 확실히 또 어떤 과목에서 월등하죠? 영어 점수에서 월등히 네, 앞서죠. 영어 같은 경우 우리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영상 보고 계시면 왜 영어는 일반고가 잘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왜 그러나요?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학의 월등히 앞서지만 편중되는 부분에 비해서 영어를 좀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수학과학의 커리가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리고 일반고 친구들 같은 경우 영어 같은 경우도 스파르타식으로 되게 암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네.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과고 친구들 영어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죠. 실제 있습니다. 카이스트 가서 힘들어하는 친구 있죠. 있죠. 네, 카이스트가 다 뭘로 수업하죠? 거의 대부분 전공 과목은 영어로 수업합니다. 그쵸. 근데 의외로 이렇게 영과고 친구들이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일부분 있다. 그래서 영어 점수에서는 일반고 친구들이 좀 잘 본 편이다. 학업회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영과고 친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른 부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언변이 있는 친구들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일반고가 물론 많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학고가 잘 보고 그 다음에 영재고 친구들이 상당히 또 잘 본다. 그리고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영과고 친구들은 학종을 이미 경험을 했죠. 네. 언제 경험하나요? 중등 입시에서 고등으로 넘어가는 과학고 영재고 그쵸. 입시 때 면접도 많이 봐보고 준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말솜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다. 아무튼 면접은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요거 좀 문제 있었죠. 가십거리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다 무슨 처리했죠? 동점 처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간혹 면접에서 좀 실수하는 부분도 있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카이스트 면접 준비 지금 면접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 일반 전형하고 고른 게 전형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요거 이 부분인데 좀 한번 읽어주시죠. 큰 틀에서는 우선은 학업 역량과 학업 외 역량으로 나뉘게 되고요. 학업 역량에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수학, 과학, 영어를 15분간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업 역량 면접이 끝난 후에 바로 학업의 역량 면접실로 이동하게 되고요. 학업의 시간에는 제시문, 자기소개서, 지원서 기반으로 해서 자유로운 질문과 더불어서 독서 이력까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관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죠? 그 이후에 면접 전 60분간 면접 준비 시간이 주어져서 개별 구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 중에 10분은 학업의 역량, 15분은 과학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수학하고 영어도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은 시간 배분이 관건인데요. 준비 시간을 잘 배분하지 못하면 세 과목을 동시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과목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뒷장이 있는 내용을 못 읽어서 즉흥적으로 대답해서 떨어졌던 학생이 있어서 꼭 뒷장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때 배포했던 학업의 역량의 과학 문제지는 다시 걷어가기 때문에 잘 배부해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기자 면접 어떻게 되죠, 선생님? 특기 역량하고 학업의 역량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특기 역량 평가는 본인의 우수성, 잠재력을 확인하는 개별 면접 20분 동안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특기 역량 면접 시 본인의 특기 역량에 대해서 5분 동안 발표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때는 말로 자료 없이 면접을 평가를 내리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15분간 공통 제시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게 돼서 이때 학업의 역량실로 가서 그때 그런 준비된 내용을 바탕으로 15분간 고른 기와 동일하게 학업의 역량 면접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일반 전형과 고른 게 동일하게 15분간 학업의 역량을 본다는 거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네. 경우 되게 많거든요. 뒷장에 문제를 안 읽은 친구들이 되게 있어요. 네. 은근히 그런 친구들 좀 끝까지 뒷장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전형들이 좀 다양한데 학교장 추천이 있고 창의 도전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각 전형에 유리한 학생들 있잖아요. 학교가 있고. 네, 그죠?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우리 하나하나씩 싹 다 읽어드리면 이거 노잼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네. 창의 도전 이거는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아이디 입시연구소, 그다음에 오픈 채팅방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냥 정의를 바로 내려드릴게요. 창의 도전 전형 일반고 학생들도 합격 많이 하죠. 네. 근데 이 친구들 중에서 어떤 학생이 더 유리한가요? 내신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 유리하죠. 자, 내신이 높은 학생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생기부가 바닥이어도 내신만 높다 합격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의 도전 전형에 해당되는 생기부 틀을 좀 갖고 있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중에서 어떤 친구가 유리하다? 내신 성적이 유리한 학생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창의 도전형 같은 경우 내신 성적이 유리하면 도전을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창의 도전 전형에 영재고 학생들 상당히 합격 많이 하잖아요. 네. 내신하고 관계가 좀 동떨어지는 영재고인데 네. 이 친구들은 그러면은 내신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등수로 가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재고가 창의 도전 전형에 좀 지원을 좀 하는 이유 같은 경우가 일찍 또 선발하는 것도 있나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이동할 수도 있고 이 영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등수로 상위권에 좀 포진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창의 도전 전형에 많이 지원을 한다. 결국 다시 말해서 창의 도전 전형은 내신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등수가 높은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면 합격을 많이 한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죠. 의대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생기부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수학 과학에 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원해봐라 이런 네.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학교장 추천하고 일반 전형이죠. 네. 답이 거의 나와 있는데 학교장 추천 몇 명 받을 수 있나요? 2명까지 평균적으로 뽑습니다. 2명까지 평균적으로 학교에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학교장 추천은 일반고가 유리하나요? 영과고가 유리하나요? 일반고가 유리합니다. 그쵸. 일반고 친구들 학교장 추천 많이 쓰는데 그러면은 일반고나 자사고 친구들 포기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 전형으로 쓰면 되겠죠. 물론 네. 일반 전형은 이제 과고나 영재고 친구들이 쓰잖아요, 선생님. 물론 자사고도 쓰고 일반고도 쓰지만 일단은 학교장 추천을 받지 못한 수학과학에 능한 친구들, 네. 그다음에 생기부가 상당히 뛰어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학교장 추천 못 받았을 때 일반 전형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친구들이 학교장 추천을 많이 쓴다. 대신 생기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가 말했죠. 정교하게 보는 곳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넘어와서도 왜 유리한지 이런 것들 이충희 선생님께서 잘 적어 놓으셨죠? 네. 이런 것들 한 번씩 살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특기자 전형인데 특기자 전형 어떤 학생들이 많이 쓰나요? 네, 우선은 특기자 전형은 30명을 뽑는데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뽑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카이스트가 좋아하는 인재상의 특기자는 올림피아드 출신 입상자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거의 그냥 뭐 합격이죠. 다른 거 안 보고 뽑죠. 말 그대로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연구하고 친구들한테 편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영과고 학생들이 올림피아드를 입상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그런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연구하고 친구들 같은 경우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주고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영상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저도 할 일이 많거든요. 네. 선생님도 할 일이 많잖아요. 네. 이런 뭐 학업 역량이라든지 학업 태도, 탐구력, 학업의 역량 이런 것들은 뭔지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좀 도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카이스트 일정까지도 이렇게 좀 많이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전형별 입시한 얼리하고 레귤러의 차이점이 뭡니까? 일찍 뽑냐 늦게 뽑냐의 차이인데요. 크게는 면접을 보느냐 안 보냐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창의도전 학교장 추천은 면접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창의도전하고 학교장 추천은 일반고, 그다음에 창의도전은 영재고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네, 영재고에서 등수 높은 친구들, 그리고 빨리 써서 좀 선택의 폭을 넓힐 수도 있겠죠. 영과고 친구들이. 그다음에 레귤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친구들이 쓰나 일반 전형이잖아요. 네. 영과고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못 받았던 친구들 이런 친구 쓰는 거고 레이트 전형 같은 건 뭐죠? 수능 성적으로만 뽑는 전형이고요. 예외적으로 외국고에서 졸업을 한 학생들 뽑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카이스트 전형 구조인데 이건 뭐냐면 모집 인원이 설정은 되어 있죠. 네. 모집 인원 일반 전형 뭐 49% 이렇게 전형별로 비율이 있는데 카이스트는 교육부 소속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더 뽑을 수도 있고 적게 뽑을 수 안 뽑을 수도 있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뽑아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카이스트를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서울대도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히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연쇄작용 일어날 것 같고 이것 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이런 현상이 유지될 것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뭐 자소서 질문 문안도 올려드렸고요. 교사 추천서 양식 그리고 입시 변경안 어떤 것들이 변경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자소서 변화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페이지들이 계속 엄청나게 많은데 선생님 오늘 영상 찍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 PPT 준비하시느라고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